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소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빈칸 추론은 어떻게 풀까? 쌤튜브 고등영어 2차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함축의미 추론을 했죠. 지난 시간에는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수업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상큼한 PPT를 준비를 했어요. 네, 여름에 맞는 시원한 수박 컨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상큼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영어 공부를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오늘은 빈칸 추론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빈칸 추론을 어려워하죠. 하지만 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풀다 보면 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빨리 더 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서 빈칸 추론 더 찾아서 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 끝나고도 또 찾아서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네. 오늘 선생님은 총 4지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해석을 하나하나 막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빈칸 추론이지만 또 여러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익숙하게 체화시켜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풀어오셔야 돼요. 네, 미리 지금 풀어오시고요. 푸시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또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또 찾아서 풀기 좀 귀찮으시니까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그럼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눈으로 풀어보세요. 잠시만요. 네, 지금 띄우겠습니다. 자, 이거 1번 문제 일시정지하고 푸시고 자, 2번 문제 3번 문제 마지막 4번 문제. 네, 다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푸세요. 네,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빈칸의 유형은요, 선생님이 크게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4문제 중에 3개는 1번 유형, 1개는 2번 유형입니다. 네, 3개, 1개 이렇게 지문을 준비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경우는 1번 유형이에요. 빈칸 키워드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지문 다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선택지로 넣진 않았겠죠. 그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즈 해서 넣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주관식이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문 다른 부분에 있는 그 말을 패러프레이즈 해서 만약에 이게 주관식 유형이었다. 선택지가 없다.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빈칸 내용이 정확히 뭐가 들어가야 할지는 지문에 그 키워드는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지문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유추를 하고 어느 정도 어떤 류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방향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상태로 선택지를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그 중에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다시 1번은 키워드가 다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만 바꿔서 paraphrase 하면 되는 유형. 그래서 내가 주관식처럼 쓸 수 있는 유형이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부분으로부터.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봤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딱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필기 노트를 정리한 걸 보여주고 문제 풀고 또 두 번째 문제 필기 노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1번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1번은 딱 앞에서 처음에 말했던 유형 1이에요. 패러프레이즈 해서 넣는 거고 여기서 빈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처음에 해야 할 거. 바로 빈칸을 읽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위에부터 천천히 읽곤 하는데요. 이게 빈칸을 먼저 읽으세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빈칸을 모르고 읽으면 내가 열심히 읽고 있긴 하지만 불안해요. 결국엔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방향성이 없이 읽기 때문이에요. 근데 빈칸을 먼저 읽고 내가 뭘 찾아야겠다를 정확히 하고 읽으면 더 정확하고 빠르고 깔끔하게 지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키가 되는 게 뭔지 딱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타겟 컨텐츠를 파악한다, 타겟팅을 파악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타겟 컨텐츠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읽으면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이러한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leave them out, 그것을 완전히 빼버려라, completely, and just describe the blah blah blah. 그리고 그냥 뭐만을 묘사해라. 이건데 타겟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번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하라는 건데 잘 보세요. nothing words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nothing words를 다 빼버리고 그냥 이것만을 묘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nothing words가 여기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죠, 마이너스죠. 이걸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걸 쓰지 말고 이건 안 좋다는 거야. nothing words는 마이너스야. 안 좋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세요야. 그럼 빈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작가가 그 글쓴이가 지금 하라는 거, 플러스 개념. 글쓴이가 좋게 생각하는 걸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장상 이게 지금 명령문이에요. 그걸 완전 빼버리라. leave, 빼버리고 and describe, 그리고 묘사해라. 강하게 명령문을 쓴다는 것은 작가의 주장이 되는 거죠. 글쓴이가 명령문을 써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들어갈 문장에서도 지금 빈칸은 뭐를 하라는 건지 플러스 개념을 찾아서 넣으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타겟 컨텐츠는 주장 중에서도 플러스 개념을 찾는 거고, 그 해석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 nothing words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플러스를 묘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스킬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스킬은요, 이 지문을 풀 때 가져야 하는 그 스킬인데 이게 꼭 이 지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되게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복습을 하면서 좀 체화를 시켜두세요. 이런 식으로 푸는 유형이 있구나. 체화를 시켜두면 나중에 다른 지문을 풀 때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스킬이. 그럼 나중에 다른 지문을 풀 때 이게 자동으로 나와서, 체화된 것이 자동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좀 많이 익혀두시고, 이 지문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념이 명확하게 대조되어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뭔지, 즉 다시 말해서 플러스가 뭐고 마이너스가 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이 빈칸 자리가 아까 플러스였잖아요. 그럼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선택지에.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넣어야겠다. 그런 지문이고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히 드러나요. 그 작가의 가치관이. 그래서 일반화하는 거예요. generalization. 근데 without, 뭐 없이, specific examples. 그 구체적인 예시 없이. 근데 구체적인 예시가 뭐냐면 그 글의 humanize. 그 글을 humanize, 인간미를 부여해주는 구체적인 예시 없이 그냥 일반화만 하는 것은 is boring, 매우 지루하대요. to the listener and to the reader. 자, 이 한 문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시나요? 그쵸? 그냥 generalization 하는 것은 is boring, 안 좋다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는 안 좋은 거고, 뭐 없이 이런 specific examples에다가 humanize, 이런 좋은 표현 들어갔잖아요. 인간미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예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설 같은 데서 주인공을 설명할 때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용감함, 어쩜, 똑똑함 이렇게 하는 거는 지루하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generalization, 일반적으로 퉁쳐서 말하는 거는 마이너스,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거 플러스 느낌이 오죠?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 상투적인 말 누가 읽고 싶어 하겠어? 그냥 훌륭함, 최고임, 똑똑함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예시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퉁치는 표현을 쓰지 말라. 그리고 이런 말을 이제 nothing words로 똑같이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죠. generalization이 nothing words,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 그냥 용감함 이런 말을 쓰지 말고 그걸 완전 빼버리고 뭘 어쩌라는 거겠어요? 구체적인 걸 묘사하세요 이렇게 가겠죠. just describe the, 똑같은 말로는 이 specific examples에 해당하는 말을 패러프레이즈해서 넣으면 되는 거야. 플러스 개념이니까. 그쵸?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세요 하니까 답이 이 중에서는 2번밖에 없어요.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웠죠. particulars, 세부사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부사항을 묘사하세요. 이 specific examples가 패러프레이즈해서 particula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죠? 아주 깔끔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서 플러스 개념을 패러프레이즈 하면 되는 거. 여기는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뭐 heroic, brave, tragic, funny 이런 단어만으로 퉁쳐서 설명하는 거는 안 좋고요.
이런 거는 안 좋고 여기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해주죠. 너는 less, 덜 사용해야 돼요. one word descriptions, 한 단어의 정의를 사용을 덜 하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다 빨간색이 똑같은 말이에요. generalization, nothing worse, one word description 이런 거 한 단어로 퉁치는 거 쓰지 말고 and more, 더 쓰라는 거죠. detail, 더 구체적이고 engaging, 더 마음을 끄는 그런 description을 써라. 더 자세하고 specific, detailed, engaging descriptions 이런 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깔끔하게 빨강색은 빨강색끼리, 파랑색은 파랑색끼리 다 같은 이렇게 색깔별로 같은 뜻이에요. 빨강색은 마이너스, 파랑색은 플러스. 알겠죠? 그리고 이 지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항상 이 마지막에는 이걸 넣었거든요. 이 지문의 구조. 자, 지문 구조를 보시면요. 제가 방금도 잠깐 설명했는데 leave them out and just describe. 무슨 문? 명령문이죠. 작가가 명령문을 쓴다는 건 뭘까요?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를 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을 쓸 때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비슷하게 여기 마지막 부분도 you have to,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요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이 중간에 노란 형광펜과 이 마지막에 노란 형광펜 두 군데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문장 내용은. 이 빨간색 쓰지 말고 파란색 하세요. 이런 말 있죠. 빨간색 하지 말고 파란색 하세요. 이거를 두 군데에서 강력히 주장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명령문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have to로 두 번 강조하는 지문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유형.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것도 paraphrase에서 넣는 거고요. 지문에 키워드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타겟팅 먼저 해볼게요. 자, 중심 문장 먼저 읽는 거예요. 그 빈칸 문장 먼저. 그러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야. We failed, 우리가 실패한 한 가지 이유야. To act on climate change, 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 is the common belief,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래요. that, 이렇다는 믿음. 자, 다시 읽어보세요.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기후변화에 act on, 뭐에 대응해서 행동하고 대처하는 거, 그런 대처하는 것을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래요. 자, 우리 뭘 찾아야 돼요? 정리해볼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왜 기후변화에 대처를 안 하지? 못하지? 그걸 실패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 컨텐츠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네모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 이유를 찾는데 이제 일반적인 믿음이 뭔지, 어떤 일반적인 믿음 때문인지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 지문에서 갖출 스킬은 여기부터 읽어보시면요, 답이 없어요. 이 앞에는. 그쵸? 그냥 상황 설명을 해주거든요. 서론으로. 뭐 연구자들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어떤 마을들은 위험평가도 하고 있고 어떤 마을들은 계획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 계획을 carry out, 수행하고 있는 마을은 없어.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거를 그 해수면 상승이죠. rising sea levels,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risk assessment, 위험평가도 하고 계획도 있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마을은 없대요. 왜일까요? 라고 했어요. 앞에서 없죠. 뒤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뒤에를 읽어보면 바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세부사항으로부터 중심 내용을 도출해야 돼요. 앞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심 내용이 나오고 뒤에서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뒤에 세부사항이 첫 번째 것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future tense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빙하가 녹을 거야.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는 기후변화가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this became a habit.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계속 future tense를 써요. 이렇게 하면 뭐 빙하가 녹을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미래 시제를 쓴다는 게 한 가지 이유. 두 번째로는 또 also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있고 also 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번에는 focus on regions, 어떤 지역에만 집중을 하냐면 방글라데시나 이런 거 West Antarctic Ice Sheet, 이런 거 서남극 빙상이라는 건데 이게 남극에 있는 그런 엄청 큰 빙산 있잖아요. 빙상.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are physically remote,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줘. 첫 번째 이유는 future tense, 미래 시제로 쓰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이유가 되는 거야. 1번하고 2번이. 그럼 이거를 여기서 도출을 해서 중심 내용을 채워야겠죠. 1 플러스 2로 채워야겠죠.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겠어요? 아니죠. paraphrase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번 future tense가 time으로 되는 거고 시간, 그리고 and physically remote, 그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게 space가 되겠지. 공간. 알겠죠? 그래서 1번의 future tense가 time, 그리고 physically remote, 이게 공간적인 게 space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It is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어요. In time and space, time과 space적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있는 단어를 찾아서 paraphrase를 하면 되는 거였고, 빈칸이 중심 내용이니까 빈칸 뒤 세부 사항으로부터 이제 중심 내용을 도출해내는 거, 꼴로 올라오는 그런 거고, 1, 2를 찾아서 paraphrase를 해서 넣으면 되는 거. 이 지문 구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는 서론이고요. 여기서 중심 문장을 말하고 여기에서 이제 세부 사항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문 구조가 중심 문장을 먼저 말하고 뒤에서 1, 2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3번도 같은 식인데요. 자, 이것도 타겟팅 먼저 해볼게요. The last 2 decades of research in the science of learning. 자, 지난 20년간의 연구예요. 뭐에 대한? 그 배움의 과학에 대한 연구가 have shown conclusively, 결론적으로 뭘 보여줬냐면 that, 이걸 보여줬대. 자, 지난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이걸 보여줬다. 핵심 내용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한대요. 뭐 하면 if 이렇게 한다면이야. 그럼 우리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는지, if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는지를 찾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뒤를 보니까 바로 예시가 나와요. 이 교수님의 예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흔한 지문 구조인데요. 첫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문장부터 예시가 쭉 나오는 거야. 스토리로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시를 읽고 도출을 하면 되겠죠. 이 내용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가야겠다. 중심 내용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는지인데, 이 예시도요, 재미있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잘 대응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 교수님은 lecture를 안 했대. 강의를 안 하고 또 give them the answer, 정답을 막 알려주는 거. 이게 명시적으로 교수가 강의하고 답 알려주는 거, 이런 거를 안 하셨대. 이게 마이너스 개념이고, 그럼 뭐 하셨냐면 학생들한테 어려운 질문을 difficult questions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학생들이 put together, 막 모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모아서 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답을 안 알려주시고 학생들이 작은 small group에서 discuss the problem, 그것을 논의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나오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직접 명시적으로 하신 거, 이걸 안 하시고, 플러스는 스스로 뭔가 자기들이 하기로 했다, 이건데 엄청 큰 힌트가 마지막에 나오죠. 만약에 이 마지막 문장이 없었으면 조금 어려웠을 텐데 마지막 문장이 엄청난 힌트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개념이 stick with them, 그들에게 잘 남아있었대요. 왜냐면 그들이 had to find their own way to the answer,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았어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파란색 있잖아요. find their way to the answer가 여기 지문에 있던 이 파란색 개념 있죠? pull together sources of information하고 discuss the problem, 이거를 포괄해서 써준 단어예요. pull together, 정보를 모으는 것과 문제를 토론하는 것, 이거를 종합하면 뭐지 해서 종합해서 이게 그들의 답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로 통칭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 있던 1번, 여기 있던 2번을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 형광펜이랑 이 노란 형광펜 이 문장이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더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 있는 the concepts stick with them. 그 개념이 그들한테 딱 남아있는 거, 잘 남아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내용도 그들이 길을 스스로 찾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paraphrase를 해서 뭐 해야지 잘 기억한다로 가겠죠. 여기 find their own way 이걸 paraphrase해서 넣어야 돼. 그 paraphrase 된 게 몇 번? 바로 간단하게 5번 있죠. discover them oursels가 있잖아요. 저 스스로 찾는다. find their own way랑 똑같은 표현이죠. discover them ourselves 스스로 찾는 거예요.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being told them. 이건 이제 빨간 개념이죠. 이 빨간색 막 듣고 막 명시적으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 하기보다는 파란색 한다 이런 거고요. 1번은 이제 충돌하는 선택지죠. 이건 빨간색이잖아요. 반복적으로 배운다. 그쵸?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예시로부터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프로페서의 스토리로부터 빈칸을 도출해야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됐던 타겟 컨텐츠는 조건이었죠. 뭐 하면 잘 기억하는지. 그래서 예시로부터 도출해야 되고 예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히 대조되어 있었죠. 이렇게 예시 속에서도. 그래서 주장이 뭔지, 플러스가 뭐고 마이너스가 뭔지를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이 플러스를 통칭하는 이게 엄청 큰 힌트고 이거 패러프레이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구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심 내용을 말하고 바로 예시 스토리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문의 선택지에, 아니 지문의 키워드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방향성만 갖고 선택지를 봤더니 이거다 이렇게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한번 타겟팅 먼저 해볼게요. 첫 문장이네요. 첫 번째 문장 remember, 기억해라. 자, 무슨 문?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작가의 주장이에요. 나한테 지금 이거 하세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뭘 하라는 거냐면 remember that blank 삐리리리리 is always of the essence. of the essence는 가장 중요한 이런 거예요. 그럼 네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 뭐가 중요한지잖아요. 그럼 작가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뭐가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고 봤더니 뒤에 가요. 좀 이제 세부 설명이 나왔는데 좀 약간 말이 반복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과를 했을 때 사과하는 상대방이 안 받아주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화해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으세요. Leave the door open.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사과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안 받아줘도 좀 시간을 두고 하세요. 이거 빨간 개념은 speed this process up. 네가 이거를 더 빨리 하려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immediately, 곧바로 그 사람이 그 전처럼 돌아와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표현이 뭐지? 그래, 어떤 방향성인지는 알겠죠. 좀 천천히 시간을 줘라 이런 거야.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지? 시간을 주는 것? 이런 류의 말일 것 같은데 하고 선택지를 보니까 답이 뭐가 보여요? patience. 그러니까 아하 싶죠. 선택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막 하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 시간을 주세요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하다가 선택지를 보니까 딱 이게 인내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딱 100%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그쵸? 그래서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하다 보니까 3번에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4번 같은 유형은요. 친구들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선택지 안 보고도 시간을 주세요 해서 patience라고 생각했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쵸? 시간을 갖다라 하니까 인내심 이렇게 머리로 갈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그 인내심이라는 개념이 딱 나온 거는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렇게 좀 추론을 할 만한 그런 문제긴 했는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더 진짜로 선택지를 봐야지 그렇구나 하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유형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유형은 아까 첫 번째 1, 2, 3번처럼 그냥 그 자체에서 패러프레이즈 해서 선택지를 안 보고도 주관식처럼 쓸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왜 제 얼굴이 사라졌죠? 제 얼굴 어디 갔죠?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필기노트랑 수업 자료 다 그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올려놨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서 다시 읽으시면서 복습 열심히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